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왼쪽에서 움직이는 거랑 오른쪽에서 움직이는 거, 오른쪽이 이제 제 스케치업 화면이고 왼쪽은 이제 그 웹에서 지금 보이는 건데 약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스케치업과 앤스케이프를 비롯한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리는 쭈엠입니다. 저는 예스24 건축 취지 분야 베스트셀러 1위 저서인 1위 책인 스케치업 with 앤스케이프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스케치업 2026 메인 업데이트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 업데이트 뭐가 있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만나볼 것은 이렇게 이제 콜라보레이션 기능입니다.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쉐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어를 누르게 되면 Save this model to crowd to share and comment에서 세이브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를 하고 그런 다음 바로 퍼지가 나오게 되는데, 퍼지를 굳이 할 필요 없다면 돈 퍼지를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ave As에서 경로 지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품 라이센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스케치업 해서 들어가니까 여기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명을 해서 Save As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크라우드 서버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Your file is being saved to the crowd 해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쪽에 크라우드 모양 이거 보시면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업로드가 다 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쉐어링해서 커넥팅해서 이제 이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제작하고 있는, 내가 만지고 있는 스케치업 모델링 파일을 다른 사람들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도 돌아다니거나 시점을 보고 내가 보는 시점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시점을 공유하고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링크를 보내서 줄 수도 있고 제한 사항을 걸어 줄 수도 있어요. 못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내가 정한 씬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한을 걸고, 자, 아까 링크를 이제 복사를 했잖아요. 그 링크를 그대로 이제 쭉 복사를 해서 들고 와 줄 겁니다. 아까 제가 공유하는 링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채워지면, 이게 로딩이 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웹 화면이죠. 웹 화면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이걸 조금 해보신 분들은, 스케치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업데이트인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이런 씬들을 다른 컴퓨터, 아이패드, 갤럭시 탭 이런 데서 보려면 어플을 깔아야 됐습니다. 스케치업 앱을 깔아서 그걸 열어야 되는데 이 스케치업 앱이 구동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탭이 안 좋다든지 해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링크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인터넷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인터넷이 실행이 되고 유튜브 솔직히 보일 정도만 돼도 이걸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렉이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문제니까요. 앱을 구동을 했을 때 그게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떤 거였어요? 앱을 구동할 이 스펙이 돼야 되는 건데 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왼쪽에서 움직이는 거랑 오른쪽에서 움직이는 거, 오른쪽이 이제 제 스케치업 화면이고 왼쪽은 이제 웹에서 지금 보이는 건데 약간의 딜레이, 살짝 한 0.5초? 한 1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링크만 있으면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굳이 노트북을 나중에는 굳이 현장이나 이런 데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혹은 고객이 왔을 때 모니터 이렇게 띄워둘 수도 있겠지만 패드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케치업의 콜라보레이션 기능입니다. 제가 봤을 땐 2026 업데이트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025를 쓰지 않았다, 24 쓰지도 않았다, 나는 아직 2019에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도 2026 업데이트의 이 콜라보레이션 기능 때문이라도 한번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자, 이 콜라보레이션 기능 중에 이제 피드백 남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우클릭을 해서 의견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매핑이 조금 예를 들어서 매핑 조금 이런 문제를 여기 매핑 수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남긴다면 이렇게 남기잖아요. 남기면
여기 화면에서도 똑같이 공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하고 미팅 시에 뭐 조금 노트에 적는 것보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그 고객 미팅을 할 때는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미리미리 체크 다 해서 나중에 수정사항 한 번에 체크를 하는 식으로도 공유가 가능할 거고, 현장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체크가 가능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피드백과 댓글까지도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남겨둔 건데, 요거 링크도 제가 고정 댓글에 한번 같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딱 누르면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조금 열어두긴 했습니다. 네, 보면 이렇게, 저는 이제 스케치업 화면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거 보시면 웹 화면이죠. 웹 화면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스케치업 움직이듯이 똑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킥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클릭을 해서 뭐 이렇게 의견 코멘트 남기는 거 지점 체크를 해서 뭐 남길 수도 있고요. 코멘트 이렇게 해서 요거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코멘트 이렇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코멘트 남길 땐 조금 렉이 걸려요. 이게 요거 찍으면 여기 스크린샷이 하나 넘어가서 남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다 했으면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 자,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정한 장면이 있었다면 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자, 표준 보기 뭐 이렇게 위에 아래에서 내 장면 하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해당 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장면 이런 식으로. 그럼 미리 사실 내가 다 그걸 작업해놨다면 이것만 열어두고 올려두면 이 링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좋죠.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시고 20류 다운받으러 가셔도 사실 무관합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고,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서는 어떨까요? 해서 제가 조금 미리 찍어 왔습니다. 똑같은 거를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줌과 이렇게 막 핸드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나와요.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뭐 막 아무래도 조금 조작 같은 방법이 힘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고, 자, 요거 실시간 이제 업데이트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스케치업 모델링상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거의 한 2초, 3초 정도 딜레이 뒤에 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링크 하나만 공유를 해서 수정이 되면 또 링크를 생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업로드 된 상태라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반영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꽤 괜찮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중 내용 중에 라이브 컴포넌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라이브 컴포넌트는 이미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 라이브 컴포넌트가 지금 보시면 어떤 거냐, 뭐 이런 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얘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떠요. 이 파라미터에서 뭐 창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올린다든지 해서 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스케일이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가 이 라이브 컴포넌트 문을 여기에다가 놓는다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배치를 하잖아요. 이제 배치를 하는데 딱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조금 조절하기가 힘들었다면 그냥 스케일로 딱딱딱 맞추면 이 라이브 컴포넌트가 그 스케일 변경된 거에 맞게 딱 바뀝니다. 제대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값 그대로 스케일이 적용이 돼서 바뀝니다. 원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위아래로만 늘리면 이 손잡이 같은 게 막 위아래로 막 늘려지잖아요. 이게 딱 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 그대로 유지되는데 전체적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았던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사실 라이브 컴포넌트는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2026 업데이트에 이런 내용들을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이 라이브 컴포넌트라는 게 굉장히 또 유용하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D 웨어하우스에 라이브 컴포넌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렇게 필터에서 그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다운받아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스타일 쪽에 스타일 에딧에 보시면 여기 앰비언 오클루전하고 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AO 기능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런 음영,
이 모서리 부분들의 음영에 대해서 조금 더 파라미터로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Distance, Intensity, 그리고 Distance Multiplier 해서 Multiplier 자체는 조금 더 곱셈, 그러니까 조금 더 증폭시켜주는 기능이죠. 더 진하게 해주거나 더 약하게 해주거나 이런 기능이라면 Intensity는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Distance는 이 간격, 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얘를 검은색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색감, 다른 색감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씬을 뭔가 이렇게 찍고 조금 깊이감을 만들고 싶다면 이런 AO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원래 2025 업데이트에서 매테리얼에 대한 썸네일이 이런 큐브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24 버전까지는 다 플랫한 때였거든요. 그게 좀 익숙하신 분들, 저도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클릭해서, 큐브 아니고, 플랫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플랫하게 원래대로 나오는데 저는 이쪽 부분 요것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안 바뀌더라고요. 뭐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지만 26 업데이트에 처음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은 이렇게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얘를 사실 플랫으로 하고 싶거든요. 일단 위에 있는 썸네일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디폴트 트레이를 요 밖으로 좀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쓰는 게 있다, 뭐 여러분의 더블 모니터를 써서 조금 밖으로 꺼내 놓고 싶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밖으로 꺼내서 내가 따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 기능 어디서 많이 봤죠? 포토샵에서 이렇게 포토샵의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이 여기서 꺼낼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기능으로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폴트 트레이에 보시면 여기서 디폴트 트레이에서도 여기서 우클릭을 이제 하시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디폴트 트레이의 요소들을 꺼낼 수가 있거나 뭐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업데이트냐면 원래는 얘를 보려면 여기 윈도우의 디폴트 트레이에 가서 봤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디폴트 트레이에서 살짝만 내려서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스냅 관련된 거였는데요. 원래 이렇게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의자에 배치하고 싶을 때는 스냅이 잘 안 잡혀서 원래 K를 켜거나 아니면 뭐 스타일을 바꿔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의자를 배치할 때도 자동으로 모델링이 투영화되면서 좀 스냅을 잡기 좀 쉽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게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K나 히든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변경을 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잘 되네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자, 원래 이런 스케일 저는 뒤에 있는 지금 문을 잡았거든요. 문을 잡았는데 스케일을 켜면 원래는 이 벽체, 이 기둥에 가려져 있으면 이 토글이 안 보였어요. 근데 2026부터는 이제 이 토글이 보이고 셀렉트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모델링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간추린 메인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고 싶으시다면요. 고정 댓글에 제가 10가지 업데이트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케치업 2026 메인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5에서는 기능적인 업데이트가 조금 더 많았다면 2026에서는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필두로 이때까지 있었던 업데이트들의 버그 수정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025에서 버그가 있어서 혹은 뭐 조금 애매하다 생각하셔서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26을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실무자분들, 지금 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 실무자분들이라면 그리고 특히 뭐 프로그램들, 루비들 다른 거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보통 -1 버전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온 버전들은 버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버그가 많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긴 되지만 뭐 어쨌든 실무자분들은 그런 업데이트를 저처럼 맨날 따라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안전적으로 -1 혹은 -2 정도 버전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쭈엠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앵커이단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